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기 이마를 만졌는데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처음 아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지 또 아니면 집에서 대처해도 괜찮은 건가? 혼란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자주 그랬거든요. 잘 자던 아이가 한밤중에 울고 보채서 체온계를 확인해 보니 38도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열이 심각한 건가? 응급실로 지금 가야 할까? 하며 밤새 걱정하고 이것저것 해서 정보들을 찾아보던 생각이 나요. 지나고 보니 아기들은 갑자기 열이 오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열이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한 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보 부모로서는 그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열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할 상황과 집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아기가 열이 나서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기의 건강과 부모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가정 내 영유아 응급상황대처법 내용들로 중요한 정보들 가득 담았으니까요. 해열제는 아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발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제로 먹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아기가 열은 있지만 보채지 않고 평소처럼 잘 지낸다면 일부러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는 것은 아기의 면역 시스템이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스스로 면역력을 통해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먹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기들이 열이 나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발열이 조금만 있어도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기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열이 나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기들은 중증 질환이 있어도 열 외에는 다른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감기나 장염에 걸리면 열뿐만 아니라 기침, 콧물, 설사 같은 증상이 따라오죠. 근데 3개월 미만의 아기는 이런 다른 증상이 없이도 단순히 열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 단순한 감기라고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생후 3개월 이상인 소아라면 발열과 함께 증상도 함께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기운이 없이 축 늘어져 있거나 잠을 잘 자지 않고 심하게 보채는 경우,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경우,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경련이 보이는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으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아이가 열이 난다면 이러한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런 특별 증상이 없다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고 모두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열이 나도 아기가 평소처럼 잘 놀고 먹는데 문제가 없다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열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충분하게 수분 보충이 필요해요. 열이 나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모되며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수분을 자주 충분하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옷을 자주 갈아입혀주세요. 아기가 몸에 열이 나면 우리 신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오히려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땀에 젖었다면 옷을 자주 갈아입혀주세요. 만약 계속해서 체온이 오르거나 아기가 보채거나 힘들어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해열제를 사용하는데요. 해열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같은 계열의 해열제는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콜데원이나 챔프 빨간색, 어린이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썼다면 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먹이지 않는 거죠. 만약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38.5도 이상으로 지속될 때는 다른 계열의 해열제인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계열인 챔프 파란색 프루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집에 꼭 다른 종류를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다른 계열의 해열제로 교차 복용이 필요하다면 최소 2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복용 후 30분에서 60분은 지나야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열 효과를 판단하고 다음 복용이나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열이 오르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기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감기나 바이러스, 온도 변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도 일시적으로 열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신생아 경우 체온 조절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워도 체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열로 간주되죠.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생기죠. 특히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밤중에 열나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오늘 영상처럼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날 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때 많으시죠? 저는 그런 고민을 줄여드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육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아기를 키우는 현실적인 육아 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꿀팁과 정보들을 많이 공유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발열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른 육아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라도 아직 열이 떨어지지 않았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소아과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기 건강,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채널로 항상 유익한 정보,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먼저 좋은 소식 받아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